반갑습니다. 언리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PS 템플릿을 활용해서 FPS 어, 콘텐츠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에서 게임 형태로 다음 해주시고 1인칭으로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만들어 주시면 1인칭 템플릿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히 1인칭으로 만들어 주시고 일단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블루 프린터 코드를 사용할 거고 데스크탑 최대 퀄리티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퀄리티를 낮춰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장용 콘텐츠 포함해 주시고 레이트레이싱 비활성화 프로젝트 이름은 웬만하면 한글 이름 쓰지 마시고 영문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프로젝트 이름을 한글로 쓸 경우에는 조금 뭔가 이상해지는 버그성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프로젝트 이름만큼은 한글 이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리얼이 한글 이름을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엔진 안에서는 뭐 변수 이름이라든지 오브젝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글 이름을 굉장히 유연하게 잘 받아들이는데 이 프로젝트 이름만큼은 어, 한글 이름을 써도 통과는 되는데요. 생성은 되는데 한글 이름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FPS 게임이라고 해볼까요? FPS 게임.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자, 언리얼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사용할 줄은 알아야 되겠죠. 가운데 뷰포트가 있습니다. 이 뷰포트 화면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좌우, 앞뒤로 움직이면 줌인, 줌아웃.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좌우 드래그 하시면 좌우, 위아래 앞뒤로 드래그 하시면 위아래.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이 좌우는 같은데 앞뒤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휠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펜 화면을 이렇게 옮길 수 있다. 만약에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휠 버튼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을 같이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휠 버튼을 누른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 일단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앞으로 줌인, 줌아웃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휠 버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휠을 돌리시면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또 천천히 배워보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이 퍼스트 퍼슨 템플릿이 플레이를 해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는 왼쪽 버튼 눌러서 게임 화면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넣으셔야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밖으로 나와가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나 왼쪽 버튼 한번 눌러서 콘텐츠 게임 화면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옮기신 다음에 WASD 앞뒤로 움직이시고 방향키도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총알이 날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서 그 오브젝트를 맞추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 언리얼에서 가장 간단한 오브젝트들을 액터들이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보시면 액터 배치 패널이 있고 기본 액터들이 쭉 나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 이것을 우리는 액터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액터들은 뭐 다양한 것들은 상속하지 않고 회전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스케일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컴포넌트들만 포함해서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총으로 맞출 타겟을 하나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다 큐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큐브로 할까? 원기둥으로 원기둥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오셨으면 화살표 보이시죠? 요 위쪽이 Z축 방향이고 녹색이 Y축. 그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드래그 하시면 회전이 됩니다. 빨간색이 X축입니다. 지금 보시면 바닥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죠? Z축 방향으로 오브젝트를 올려놓습니다. 조금 우리 언리얼에서 좀 쉽게 쓸 수 있는 건 적당하게 이렇게 하늘로 올리세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엔드 키를 엔터 말고요. 홈 엔드, 홈 키가 있고 엔드 키가 있죠. 인서트 델리트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있네. 홈 키 말고 엔드 키, 홈 키 말고 엔드 키를 누르면 바닥에 딱 붙여줍니다. 떠 있는 상태에서 엔드 키를 누르면 가장 밑에 있는 오브젝트, 가장 밑에가 내 밑에 있는 오브젝트에 딱 붙여줍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엔드 키를 누르면 내 밑에 있는 오브젝트 가장 윗면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됐죠? 플레이 해볼까요? 맞추면 잘 맞춰집니다. 이 기본 액터를 배치했을 때 벽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고요. 이런 액터들은 보면 현재 물리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추면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물리 엔진을 활성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벽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ESC 키 누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총으로 쐈을 때 이 타겟이 맞으면 총에서 나온 발사체, 총알이 이 타겟을 맞출 건데 맞추면 이 타겟 액터의 색깔이 바뀌는 걸로 그렇게 콘텐츠를 한번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추면 얘가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빨갛게 또는 뭐 파랗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실린더 다시 선택해 주시고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월드 아웃라인에 우리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때 디테일에 이 오브젝트의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랜스폼에 이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그다음에 회전, 스케일 뭐 이런 정보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메쉬 오브젝트의 면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메트리얼은 재질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직스는 물리예요. 그래서 피직스를 사용하겠다. 시뮬레이트 피직스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켜시면 다른 큐브들처럼 얘를 맞추면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아무튼 월드 온라인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오브젝트들이 쭉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일단 시뮬레이트 피직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맞췄을 때 색깔을 바꾸는 형태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꺼두시고 지금 현재 이 오브젝트 우리가 설치한 이 오브젝트의 이름이 실린더예요. 실린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이름을 바꿔봅시다. 그냥 실린더 하면 나중에 또 다른 거 배치하면 헷갈리니까
타겟이라는 이름을 더 붙이죠. 이렇게 타겟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린더 타겟 또는 타겟 실린더 이름을 붙이고 엔터 쳐서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름 변경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총알을 쌓았을 때 총알이 이 실린더에 부딪히면 색깔이 바뀌게 만들 거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해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실린더 액터의 재질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재질은 매트리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질 매트리얼은 액터의 물리적인 모양, 요거를 뭐 보는데 사용을 하고요. 액터의 메쉬에다가 추가시켜서 외형을 꾸미는데 이 매트리얼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메쉬는 오브젝트 모양,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트리얼은 재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으로 이 색깔을 총알이 이 실린더에 맞으면 빨간색으로 나타나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매트리얼을 하나 만들어서 총알이 맞을 때에만 빨간색으로 변경되게 그렇게 만들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밑에 콘텐츠 브라우저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탐색기 같은 건데요. 신규 추가하기 전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요거 이 버튼 소스 패널을 표시 또는 숨깁니다. 이 버튼을 딱 눌러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탐색기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First Person BP라는 폴더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First Person 폴더도 있고 지오메트리 폴더도 있고 스탠드 콘텐츠 폴더도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시작용 콘텐츠 포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스타터 콘텐츠라는 이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오브젝트들도 있지만 프롭이라고 하는데요.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들도 있고 만들어져 있는 매트리얼도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여기 콘텐츠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First person 말고 콘텐츠에서 우리 거 만들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폴더를 또 만들어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폴더를 또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또 좋겠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일단은 매트리얼 한 개만 만들어 볼 거니까요. 비어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고 여기에서 네. 머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머티리얼을 클릭하시고요. 그럼 만들어졌죠?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타겟 레드라고 해봅시다. 맞으면 빨간색으로 바뀔 거다라고 해서 이름을 타겟 레드라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 타겟 레드 매트리얼을 이제는 우리가 속성을 빨간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매트리얼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가 매트리얼 블루프린트입니다. 여기에서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가운데 그리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드 비어있는 곳에서 뭔가의 노드들을 배치를 해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여기에 연결을 할 겁니다. 비어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는 빨간색 색상을 넣을 거예요. 빨간색 색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하나 찾을 건데 여기 검색 부분에 이렇게 쳐보십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벡터 파라메터, 벡터 파라메터. 이 노드를 활용을 해서 빨간색을 빨간색을 만들어 볼 겁니다. 클릭.
되죠? 그렇게 해서 뭔가가 파라미터가 하나 나타났는데 이거 이름을 일단 칼라로 바꿔줄까요? 칼라 이렇게 색깔을 내가 쓸 거다. 이렇게 칼라 불러주시고 가운데 보시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요 매트리얼에서 요 노드에 대한 디테일은 왼쪽에 있습니다. 이 칼라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색상환이 이렇게 나와요. 또는 여기 디폴트 밸류, 디폴트 값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거를 클릭하셔도 요거는 그냥 클릭 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더블 클릭 하시면 색상환이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요것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는 까만색이죠. 채도가 내려가 있으니까 명도가 내려가 있으니까 요것도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그렇게 빨간색이 완성이 되고요. 레드가 1이죠. 블루는 0으로 뺄게요. 굳이 블루 안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확인 하시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서 어, 이 노드의 이름을 다시 바꾸고 싶다. 칼라가 아니라 뭐 레드 칼라, 칼라 레드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 노드의 왼쪽 디테일 부분에 가시면 파라메터 네임이라고 있죠. 네, 여기서 이름을 또 바꿔주시면 됩니다. 레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이름이 바뀌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노드를 실질적으로 우리 매트리얼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빨간색은 매트리얼의 베이스 컬러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흰 색깔이죠. 이 컬러에 다 만들어진 색깔이 요거예요. 요거는 RGB 이렇게만 나오는 거고 요거는 같이 나오는 겁니다. 요 값을 이렇게 드래그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딸깍 하지 마시고 딸깍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베이스 컬러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녹색 체크 연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뜨죠.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으시면 연결이 됐습니다. 혹시 다른 데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여기 연결이 되는데 필요 없는 경우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끊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하니까 어때요? 왼쪽에 보시면 색깔,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트리얼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색깔만 이렇게 해놓으면 좀 밍숭맹숭하니까 다른 효과도 조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좀 더, 뭐, 메탈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여기 메탈릭의, 금속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메탈릭의 값을 조금 넣어볼 건데요. 이거는 수치값으로 우리가 넣을 거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어, 스칼라 파라미터, 스칼라 파라미터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메탈릭이라고 할까요? 메탈릭이라고 이름을 정해 주시고 요 오브젝트의 디테일 패널에 가셔서 디폴트 밸류 얘는 얘하고 다르게 얘는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가 있었죠. 디폴트 밸류가 색깔이었습니다. 메탈릭이라고 만든 요 스칼라 파라메터는 디폴트 밸류가 수치 값이에요. 스칼라 값입니다. 여기에다가 0.1 정도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연결하느냐 하면 메탈릭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도 느낌 끊으면 별반 차이가 없나요?
값을 조금 올려볼까요? 한 1 해볼까요? 1 정도 해보시고 연결을 해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네, 0 하면 끊어질 때하고 똑같으니까 네, 이런 느낌. 0.1은 너무 미미해서 잘 표현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한 0.5 이렇게 뭐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0.1만 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다음에 러프니스에도 값을 줄 건데요. 러프니스는 반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러프니스에도 똑같이 0.1이라는 값을 살짝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스칼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얘를 카피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노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이름은 러프니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러프니스 됐죠? 값은 그대로 0.1 러프니스에다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면 이렇게 반사가 되죠. 요 뒤에 이제 가상의 배경이 요 9에 반사가 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뭐 좀 올려볼까요? 1 올리면 이거 네, 좀 많아요. 그래서 1은 좀 러프니스의 1은 좀, 네, 좀 많습니다. 메탈릭의 이 상태에서 메탈릭의 값을 이렇게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하고 다르죠? 마치 이 쇠구슬, 쇠종 뭐 이런 거, 끔 요런 느낌이 나죠. 0이면 비슷하나요? 네, 적당하게 마음에 드는 수치값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다 매트리얼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왼쪽 상단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움직였잖아요. 지금은 다른 거 하나 이런 데 연결해 볼게요. 다시 저장을 좀 하려니까 저장이 안 나타나네. 잠깐만요. 1 해주고 1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저장하고 나면 이렇게 지금 별표가 사라졌는데 값을 바꿔도 이게 별표가 지금 안 살아나네요. 저장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이름 뒤에 별표가 남아 있습니다. 저장해야 됩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저장이 다 된 상태면 이렇게 별표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창을 이제 닫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매트리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재질을 만들어 주셨으면 요 실린더에 이제 우리가 총알이 맞으면 여기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냥 적용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매트리얼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빨간색을 넣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맨 밑에 보시면 네, 만들어져 있죠. 이런 걸로 이렇게 바꾸면 내가 만든 재질을 여기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건 이게 아니죠. 다시 원래대로 베이스 매트리얼로 제가 바꿨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이게 아니고 총알을 맞았을 때만 맞았을 때 아까 재질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레드를 적용시켰다가 다시 베이스 매트리얼로 바꿨기 때문에 러프니스가 값이 메탈 값 러프니스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맞췄을 때 베이스 컬러를 바꾸는 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코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언리얼에 사용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 코드를 활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블루프린터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위에 메뉴에 보시면, 툴바에 보시면 블루프린터라고 있고요. 새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레벨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레벨 블루프린터는 이 퍼스트 퍼슨 템플릿이 있는 요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언리얼에서는 레벨 또는 맵, 지도 맵이라고 불러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씬이라고 부르죠. 장면을. 그래서 여기 이 레벨 전체에서 먹을 수 있는 통용이 되는 블루프린트를 레벨 블루프린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레벨 블루프린트, 이름이 레벨 블루프린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뭔가를 만들면 begin 플레이 이벤트 이런 거 달아서 우리 프린트 문 있죠? 프린트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레벨 블루프린터 있기 때문에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헬로우가 나타납니다. 요 레벨 전체에 통용이 되는 코드예요. 지금 우리는 총알이 여기 이 오브젝트 이 실린더 타겟에만 충돌할 때만 바꿀 거기 때문에 이 실린더 타겟에만 코드를 넣을 거예요. 이 전체 이 레벨에 코드를 넣을 게 아니고 여기 오브젝트, 여기 액터에만 코드를 넣을 거라고요. 그러면 블루프린트에서 새 블루프린트 클래스, 블루프린트 클래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새 블루프린트 클래스는 최초에 그냥 처음부터 오브젝트 없이 블루프린터, 클래스형 블루프린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오브젝트를 넣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는 아주 정통적인 방법인데요. 우리는 먼저 오브젝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얘를 만들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선택되어 있는 이 선택을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바꾸는 형태를 요거로 쓰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새 블루프린트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액터 형태의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줘야 돼요. 어디에 만들 건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콘텐츠 밑에 블루프린트라는 폴더 밑에 만들게요. 없는데요?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볼까요?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테스트 한글 이름 적어줘도 상관없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레벨 블루프린트하고 좀 다르죠. 클래스 블루프린터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블루프린트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그리드 화면도 있고요. 뷰포트라는 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클래스 블루프린터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액트를 가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디자인을 넣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금 이 구는요, 보이지 않는 구입니다. 원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디폴트 씬 루트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컴포넌트 추가 가서 큐브 하나 넣어볼게요. 큐브 넣으면 이런 식으로 큐브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코드는 없지만 컴파일하고 저장. 됐죠? 그냥 잠시 내려놓을게요. 끄면 다시 또 로드를 해야 돼서 잠시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블루프린트 밑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얘는 블루프린트예요. 얘는 액터예요. 두 개가 다릅니다. 똑같은 큐브이지만 얘는 여기에서 가지고 온 액트고 얘는 블루프린트예요. 보시면 얘는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어요. 블루프린터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근데 얘는 액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두 개가 똑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른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코드를 가질 수 있는 애. 얘는 그냥 오브젝트, 그냥 모형.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새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블루프린트 클래스 다시 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을 한다든지 우리가 창 내려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미리 먼저 여기에서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선택하시고 나서 블루프린트 여시고 선택을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변한 얘를 선택해 주시면 물어봐요. 어디에다가 만들래? 이름은 뭘로 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이름은 요걸로 하고 위치는 그냥 여기에다가 할래요. 나머지는 디폴트로 그냥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됐죠? 이렇게 만드셨으면 잠시 끊었다가 이제 코드를 넣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갈게요.